유능한 사람들이 특히 많이 빠지는 함정. 30대 미혼 직장 여성인 영미 씨는 예쁘고 매우 똑똑했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늘 외로웠고 어느 날부턴가는 외로움이 강한 불안으로까지 커져나갔다. 나는 그녀가 나를 처음 찾아왔던 날을 기억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 한치의 막힘도 없이 시종일관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깐깐하면서도 민첩한 일솜씨로 주위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경쟁사들로부터 수시로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원칙주의자인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생활과 일을 구분하는지,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직원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했는지도 소상히 털어놓았다. 정말 듣고 보니 그녀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물러서게 할 만도 했다. 부하 직원이 지각이나 실수를 하면 사무실 안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냉기가 흘렀다. 심지어 평소 성실하던 직원이 갑작스런 가정불화로 힘들어할 때도 그건 그의 사생활이라며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런 영미 씨를 보고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영미 씨에게 최근 승진누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신보다 성과가 뒤지는 남자 직원들도 다 승진했는데 왜 자신이 누락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영미 씨. 그녀가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네 마음 다 알아 라는 식의 눈빛을 보내는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토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씀통이다 라고 말했다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영미 씨는 그처럼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중간에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느라 몇 번씩 숨을 고르게 마련인데 그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힘들었던 것은 오히려 치료자인 나였다.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면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졸리기까지 했다. 왜 그런 것일까? 몇 번의 면담이 더 진행되고 난 후 나는 비로소 내가 그녀와의 면담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엄마가 항상 바빠 그녀를 귀찮아했다는 이야기, 엄하고 무서운 아빠가 어느 날 동생을 돌보지 않고 밖에서 놀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녀를 컴컴한 골방에 가둔 이야기 등 다른 환자 같으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면서 가슴 아팠을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그냥 드라이아이스처럼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상대의 공감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면담의 기초는 공감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공감할 수 없으니 면담 자체가 힘들 수밖에. 그녀가 왜 치료자인 나에게까지 공감을 방어하는지, 왜 그녀와 나 사이에 유리벽이 느껴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을까? 그녀가 한 번도 부모의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어린아이인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녀가 어떤 기분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 자체가 없었다. 부모는 오로지 그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을 바랬다.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와 면담할 때 내가 느낀 감정들, 이를테면 지루함과 텅 빈 느낌, 유리벽이 가운데 서 있는 느낌 등이 바로 그녀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느낀 감정임을 이해하고 나자 나는 전보다 그녀의 말에 훨씬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능력,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이다. 그것은 포유류 중에서 인간의 아기만이 똑바로 누워 자란다는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아기는 똑바로 누워있기에 늘 엄마와 눈을 맞출 수 있고 그 상태로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한다. 즉 아기는 생후 초기부터 엄마와 감정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감은 아기의 뇌와 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뇌는 애착과 사랑을 통해 성숙한다고 한다. 토머스 루이스의 사랑을 위한 과학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애착과 사랑은 뇌의 변연계에 공명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경의 조율은 다시 변연계를 교정함으로써 뇌를 성숙시킨다. 그러므로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 없이는 아이가 인간답게 자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동정과 공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정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동정이다. 그러나 공감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공감이다. 이런 면에서 공감은 동정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정신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잠시 그의 마음을 내 것처럼 느껴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자아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아의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공감해야 할 순간에 상대방과 하나로 합쳐져 버린다. 공감을 못하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공감을 받지도 못한다. 영미 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감정이란 유치하고 수준 낮은 영역의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과의 감정적 교류를 무시하고 성취지향적으로 살아온 결과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주변 사람들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없었다. 그녀의 삶은 무의미하고 공허했다. 그녀는 인생의 생생한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 내가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서 당신에게 실망해 떠나거나 당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까봐 아예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동안 꽁꽁 묶어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행복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능력.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현대사회. 그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주입식 소통 방식에 익숙해진 탓에 사람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 할 뿐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행복한 성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타인을 공감할 수 있어야 서로 다른 타인끼리 다양성을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다르면서도 나를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춰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 고인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하는 사람. 험한 세상에 그 위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굳이 인연의 줄을 당겨 묶지 않아도 관계의 틀을 짜놓지 않아도 찻잔에 식어갈 무렵 따스한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향이 나는 그런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배은미,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